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세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보안요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5살 민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낡은 패딩 점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이 수술비가 500만 원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지은은 치가 떨리는 모멸감을 견디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문턱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쫓겨나듯 밀려나던 절망의 순간 검은 세단에서 내린 한 남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초라한 행색의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심장병으로 잃어버린 아들과 똑 닮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엄마. 단돈 500만 원이 없어 벼랑 끝에 섰던 이 모자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휘몰아쳤습니다. 40층 높이의 태영그룹 본사 앞에서 이지은은 5살 아들 민준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안에서 민준이는 기침을 연신해 댔고 창백한 얼굴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면 우리 진짜 좋아지는 거야? 민준이는 콜록거리면서도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은은 어린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민준아. 엄마가 여기 취직하면 민준이 병원비도 내고 따뜻한 집도 구할 수 있어. 진짜? 그럼 엄마 꼭 붙어야 돼. 나 아픈 거 빨리 나아지고 싶어. 민준이는 말하다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젖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꼭 해낼게. 민준이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은은 가방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청소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력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민준이 1차 수술비 5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아줌마 아이를 데리고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 예. 죄송해요. 맡길 곳이 없어서요. 제가 정말 급해서. 지은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경비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아이를 데리고 옵니까? 여긴 대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애 데리고 면접이라고? 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경비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줌마 사정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규정이 있다니까요. 지은은 눈물이 고였지만 민준이를 보며 꾹 참았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일 순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포기 못해.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어. 민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다음 달까지 수술비를 마련해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무정하게 말했다. 여기서 더 이러면 경찰 부릅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제발요, 정말 한 번만요. 바로 그때 검은색 벤틀리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자리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태영,
태영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적으로 사무실로 향하려다가 모자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처럼 생겼다. 민준이가 갑자기 태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민준이의 입을 급히 막았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회장님께 실례야. 지은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파서 말이 막 나왔어요. 태영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의 모습이 20년 전 떠나보낸 자신의 5살 아들 지호와 너무 닮아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은은 손을 허둥지둥 모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면접 보러 왔는데 경비님이. 경비원은 급히 말했다. 회장님 아닙니다. 규정 때문에. 하지만 태영은 경비원의 말을 자르며 지은과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겁니까? 지은은 놀라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여기 꼭 붙어야 합니다. 민준이는 태영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일 잘해요. 우리 엄마나 살리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지은은 민준이를 끌어안고 울먹였다. 민준아 그만 말해 미안해. 태영은 그 둘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멈춰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니요. 제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태영이 손을 들어 경비원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왔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함께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다음 달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필요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태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잃었던 아들 지호도 심장이 약했습니다.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떤 수술인가요? 심장에 있는 구멍을 막는 수술이에요. 늦어지면 위험하다고. 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수술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이래서 나를 고쳐줄 거잖아. 난 엄마 믿어. 민준이가 엄마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태영은 그 순간 가슴이 메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2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가 지호 같아. 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고 냉철하기로 유명한 김태영 회장이 길거리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이분을 인사팀으로 안내해드려. 지금 당장.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나중에 내가 커서 아저씨한테 용돈 드릴게. 민준이가 태영을 향해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태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을 구하려는 어머니의 절박함이 그의 마음에서 만났습니다. 회장님,
이분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세요. 그리고 아이 치료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면접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태영그룹 본사 앞에서 일어난 이 우연한 만남은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고 태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태영그룹 본사 32층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직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서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백도어 직원이야? 한 여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와서 회장님 눈물 짜낸 그 여자 맞지?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어떤 수를 쓴 거야? 청소 아르바이트가 갑자기 정직원이 되다니.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지은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일반 사무 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컴퓨터 활용 능력도 부족했고 업무 프로세스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태영이 도와준 모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직원 채용, 병원비 지원, 그리고 동료들의 반응까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모든 것을 기록해 두려 했습니다. 이지은 씨? 팀장인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수첩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서류들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엑셀 다룰 줄 아시죠? 박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기본적인 것만.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안다고요? 박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그런 수준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지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요? 박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학원인가요? 다른 직원들은 다 바쁜데 누가 당신을 가르쳐요?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서라도 배워보겠습니다. 혼자서 배운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박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팀 평가가 떨어지면 책임질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엄마세요?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선생님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빨리 오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끊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를. 조퇴요? 박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날부터 조퇴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마세요. 아이가 응급실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 개인 사정이에요. 회사 일과는 상관없어요. 박 과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지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규정이 있다고요. 같은 시각 태영은 40층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지은 모자를 만난 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에서 보고 올라왔습니다. 비서 정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보고입니까? 태영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이지은 씨 관련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 특혜 의혹, 그리고 정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회장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추측들이 돌고 있습니다. 개인적 관계라니? 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추측하기를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 과장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직원이 있으면 즉시 징계하세요.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실제로 이지은 씨 채용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의문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직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태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를 잃은 아버지로서의 아픔, 그리고 민준이에게서 느끼는 묘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32층에서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지은 씨가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조퇴를 요청했다가 팀장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울면서 태영은 즉시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32층에 도착하자 지은이 책상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 태영이 다가가자 사무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회장님, 민준이가, 지은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태영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태영이 지은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박 과장이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업무는 나중 문제입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에요. 태영이 지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나 봐. 손까지 잡고 저게 정상인가? 아무리 그래도 회장이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때문에 회사에 폐가 되고 그런 말씀 마세요. 태영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는다고. 태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 받는 시선들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은 민준이만 생각하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1차 수술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요? 지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지은이 다시 무릎이 꺾였습니다. 1차 수술비 500만 원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회사에서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걱정 마세요. 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민준이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하지만 태영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지은 모자에 대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태영은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를 구하지 못한 아버지의 한이 그를 다시 아버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저씨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태영이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중환자실에서 민준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아. 지은이 달려갔지만 의료진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의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지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나중에 해결하세요. 민준이가 수술실로 이송되는 동안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태영은 그런 지은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지호를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구하겠습니다. 태영이 지은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3일 후 태영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수진, 태영의 전처였습니다. 샤넬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10년 전과 달리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태영아. 수진이 허락도 없이 회장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영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여기에? 내가 여기 올 수 없는 이유라도 있나? 수진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한때 이 회사의 안주인이었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요즘 소문이 심상치 않아서 확인차 왔지. 수진이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한테 푹 빠졌다는 소문 말이야. 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이지은이라고? 5살짜리 애 딸린 싱글맘?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고 병원비까지 대주고 심지어 손까지 잡고 다닌다며? 그건 오해입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태영아, 너 20년 넘게 봐왔어. 네가 언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관심 보인 적 있었나?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호 죽고 나서 완전히 얼음처럼 변했잖아. 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왜 못 꺼내? 수진이 태영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기도 해. 그런데 지금 다른 애한테 아버지 흉내 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나가세요. 지금 당장.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가. 내가 할 말이 더 있거든. 수진이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 이지은이라는 여자, 정말 순진한 피해자일까?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닐까? 수진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아픈 아이를 이용해서 내 마음을 흔든 거 아니야? 너 지호 잃고 나서 아이만 보면 무너지는 거 다 알잖아. 태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진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 여자가 이 회사에 내 곁에 있는 걸 용납할 수 없어. 당신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태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태영그룹 주식 15%를 가진 주주로서 하는 말이야. 수진이 태블릿을 태영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어. 직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회장의 신데렐라 스캔들, 대기업 총수의 불륜설 이런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봐봐. 인터넷에 벌써 글이 올라오고 있어. 수진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태영이 태블릿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과 함께 병원에 가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찍은 겁니까?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수진이 태블릿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 거야. 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선 거야. 한편 같은 시각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주치의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말씀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구조에 추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이었어요.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이 더 복잡해집니다.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 2-3차례에 걸친 단계적 수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1차 수술만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체 치료 과정을 고려하면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녀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1차 수술을 하지 않으면 김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태영에게도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태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회장님, 안 됩니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민준이가 우선입니다. 태영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태영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바로 그때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정 과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영이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수진 여사가 기자들과 함께 회사에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지은 씨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의 불륜설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태영의 혈압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주주 자격으로 이지은 씨의 즉시 해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거부할 경우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태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영이 대답했지만 지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영이 공경에 빠진 것이라는 걸. 혹시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지은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됩니다. 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에게 피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민준이 수술비는. 태영이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지은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2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지은 씨, 태영이 말하려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은이 달려갔지만 의료진들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김 교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지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나중에 해결하세요. 민준이가 수술실로 이송되는 동안 지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태영은 그런 지은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지호를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하든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민준이만은 반드시 구해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구하겠습니다. 태영이 지은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응급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지은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태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지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5살. 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도 심장이 약했습니다. 혹시?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차에서.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회장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태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이가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없었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태영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를 보는 순간 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깨어났어요. 회장님,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영이 지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다시 아버지로 만들어준 거예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응급 상황은 넘겼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복잡한 심장 구조로 인해 2차, 3차 수술이 더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의료진이 필요해요. 태영이 나섰습니다. 어떤 의료진입니까? 국내에서는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소아심장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김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이 병원에 계신 최진우 교수님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지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태영이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이 현재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진료예요. 지은의 희망이 다시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술받는 방법이요.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항공료, 체재비, 수술비 포함해서 최소 1억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은과 태영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민준이 보호자 되십니까? 중년 남성이 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의사 가운을 입은 그는 최진우 교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민준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태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어떤 관계세요? 최 교수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민준이 케이스를 검토해 봤는데 최 교수가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이라고요? 최 교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분은 처음 봅니다. 남의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지은이 나섰습니다. 교수님, 혹시 민준이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은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글쎄요. 최 교수가 민준이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어서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정말 특이하네요. 최 교수가 차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태영이 물었습니다. 이 정도 복합 기형인데도 5년간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최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력이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최 교수가 태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남의 아이인가요? 혈육이 아닌 아이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잃은 아들이 민준이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최 교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남의 아이 같지 않으시구나. 교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태영이 고개를 숙여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최 교수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미국 이주 이유가 있어요. 최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미국에 더 좋은 치료시설이. 그렇다면 태영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를 포기하기가 아쉽네요. 최 교수가 차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케이스거든요. 최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미국행을 연기하겠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최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지은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면 이 케이스를 의학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어요.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영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수술비를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절반 깎아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 교수가 경고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70% 정도예요. 70%라도 충분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내일부터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모레 진행하고요. 최 교수가 떠나간 후 태영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 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이미 충분히.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은 씨, 제가 민준이에게 하는 일은 투자가 아니라 속죄입니다. 회장님, 지호에게 해주지 못한 아버지 역할을 민준이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태영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태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과 민준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아서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히 민준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태영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회장님, 저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니? 엄마, 나 꿈에서 아빠를 봤어. 민준이가 태영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저씨 같이 생긴 아빠가 나타나서 힘내라고 했어. 태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아저씨가 널 꼭 지켜줄게. 태영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그럼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되는 거야? 순수한 아이의 질문에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술 당일 아침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진우 교수를 비롯한 최고의 의료진 8명이 민준이의 수술을 위해 모였습니다. 지은과 태영은 수술실 앞에서 6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의사 선생님들이 민준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지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도 여기 있을 거지? 민준이가 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태영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민준이는 용감한 아이니까 잘할 수 있어. 정말? 정말이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민준이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지은과 태영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지은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잡한 수술이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태영이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시간이 지났을 때 지은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민준이를 도와주세요. 지은이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민준이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태영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호에게 하지 못한 아버지의 역할을 민준이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6시간이 지나자 수술실 앞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오후 3시 최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한 거예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인데도 아이의 생명력이 정말 강했어요. 언제 깨어날까요? 태영이 물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2-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로 민준이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거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차 수술이 이렇게 성공적이면 2차 수술은 훨씬 간단해질 것 같아요. 최 교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2차 수술 없이도 될 수도 있어요. 지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영도 눈물을 흘리며 최 교수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민준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3시간 후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산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지은이 달려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민준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완전히 괜찮아졌어.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뛸 수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어. 정말? 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할 수 있어? 태영이 다가와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나 고쳐준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용감해서 고쳐진 거야.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저씨. 이제 아저씨 진짜 내 아빠가 되는 거지? 태영과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2주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와, 나 이렇게 많이 뛴 건 처음이야. 민준이가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더 이상 기침도 나지 않았고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습니다.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건강한 모습에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의사 아저씨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민준이가 공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태영이 벤치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서 계세요? 같이 놀아요. 지은이 태영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안 돼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빠가 되려면 같이 놀 줄도 알아야 해요. 지은이 처음으로 태영을 민준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태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빠, 이리 와. 축구하자. 민준이가 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태영은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민준이와 함께 공을 찼습니다. 아빠 축구 잘한다. 나중에 축구선수 가르쳐줘.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축구선수? 태영이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그럼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아픈 아이들 고쳐주는 의사. 태영과 지은이 감동했습니다. 훌륭한 꿈이네, 민준아. 태영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한강 다리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은 씨, 태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태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게 어떨까요? 지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는 진심입니다. 태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당신에게도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지은이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민준이가 뛰어와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결혼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되자. 민준아.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 나도 아빠가 있으니까 좋고.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계속 같이 살자. 지은이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물론입니다. 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그날 밤 태영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지은과 민준이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잠들기 전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행복할까? 그럼 아빠도 우리 때문에 행복해 하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던 그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으로 가득 찰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영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태영은 자신의 집에서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이제 정말 행복해. 태영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준 선물인 것 같아. 민준이와 지은 씨가 처음으로 죄책감 대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호도 하늘에서 아빠의 행복을 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아, 어떤 유치원에 가고 싶어? 태영이 물었습니다. 축구할 수 있는 곳.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찾아보자. 그리고 엄마는? 태영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계속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일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준아, 괜찮니? 지은이 급하게 휴지로 민준이 코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조금 나온 거야.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민준이 1차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과 태영은 조용한 혼인신고를 마쳤고 민준이도 법적으로 태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태영의 집에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상시처럼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던 민준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지은이 급하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의식을 잃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영 씨, 빨리. 지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태영이 즉시 차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길에서도 계속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준아. 곧 병원에 도착해. 지은이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즉시 민준이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최진우 교수가 응급실에 도착해 민준이를 진찰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 수술은 잘 됐다고 하셨는데. 지은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습니다. 최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시간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입니다. 최 교수의 말에 지은과 태영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무슨...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수술과는 전혀 별개의 질병입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천적 소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태영이 급하게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아급성 백혈병은 치료율이 높습니다. 최 교수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2-3년간의 집중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지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장기간의 입원과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태영이 나섰습니다.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최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병원에는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대 본원으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고 전체 치료비가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영그룹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수진이 주주총회실에서 선언했습니다. 태영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며칠 전 회계팀 김대리를 만나 거액의 뇌물을 주며
장부 조작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김태영 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진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수진이 조작된 회계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직원의 의료비를 회사 복지기금에서 지원했고 특별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회장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경영 판단력 저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진이 준비해온 언론 스크랩들을 펼쳤습니다. 태영그룹 회장의 신데렐라, 재벌가의 불륜설, 회사 돈으로 치료비 지원 의혹 등의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회장의 근무 태도를 보십시오. 수진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기 퇴근, 회의 불참, 중요한 결정 지연. 모두 개인사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태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영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김태영 씨, 마침 잘 왔네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회장 자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회장 자격이요? 태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주주들이 임시 직무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주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최근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다른 주주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개인적 스캔들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수진이 조작된 회계장부를 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태영이 장부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개인 돈으로 지원한 것인데 회사 지출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태영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바로 그때 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영 씨, 민준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지은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태영이 일어났습니다. 또 개인사 때문에 회의를 떠나시겠다는 겁니까? 수진이 비꼬았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더욱 확실해졌네요. 수진이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사를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진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어요? 태영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태영이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수진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김태영 씨가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임시 직무정지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어요. 선택하세요. 회사냐, 남의 아이냐.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태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에요. 태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영 회장 임시 직무정지에 찬성하시는 분?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영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과반수가 임시 직무정지에 찬성했습니다.
정 과장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태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일궈온 회사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배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더 소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은이 울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태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백혈병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요. 최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 흔치 않아요. 최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태영과 지은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했나?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태영이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민준이도 우리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임시 직무정지로 회사에서 배제되고 민준이마저 위험한 상황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까지.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태영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중환자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영은 임시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하루 종일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2명의 수사관이 병원 로비로 태영을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영그룹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수사관이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이라니. 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은 씨 의료비를 회사 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것, 특혜 채용 등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 돈으로. 태영이 해명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회사 장부상으로는 회사 복지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 이지은 씨군요. 마침 잘 만났습니다. 수사관이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당신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을 수 있어서요. 공모라니요? 회장과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말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이 개인 돈으로. 그럼 증명해 보세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영과 민준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은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죠? 수사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수진 씨가 저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들입니다. 지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아들도 위험해진다. 지은이 메시지를 읽어줬습니다. 김태영을 파멸시키겠다. 언론에 모든 걸 폭로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받았어요. 수사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부터 온 겁니까? 민준이 수술 전부터요. 지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최수진 씨가 저희를 헤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지은이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개인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들이에요. 지은이 은행 이체 증명서들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치료비는 회장님 개인 돈이었어요. 태영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다 기록해뒀다고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지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싱글맘이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모든 걸 정리해뒀어요. 지은이 추가로 병원비 영수증들과 녹음 파일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건 수진 씨가 저를 협박하며 전화한 내용을 녹음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수사관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혹시라도 회장님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요. 수사관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최수진 씨를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사 장부 조작도 의심됩니다. 다른 수사관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인 지출을 회사 지출로 조작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는 긴급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은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태영그룹의 회계장부를 다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수진 씨가 회계 담당자 김대리를 매수해서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수사팀장이 발표했습니다. 김태영 회장의 개인 지출을 회사 지출로 바꿔놓고 추가로 회사 복지기금에서 5억 원을 빼돌린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김대리는 수진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함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태영그룹 이사회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한 이사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최수진 씨가 주주지위를 이용해서 회장님을 모함한 겁니다. 정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지난주 임시 직무정지 결정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즉시 철회하고 정식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태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이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이지은 씨와 민준이를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태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사적 감정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계속할 겁니다.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요. 이사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회장님의 인품을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요. 이런 분이어야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항암 치료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최진우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라면 원래 2-3년 예상이었는데 1년 정도면 관의 상태에 도달할 것 같아요. 1년이요?
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최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뭔가요? 지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소아혈액 종양과에서 민준이 케이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최신 면역 치료법을 적용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면 치료비 전액을 연구비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태영과 지은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가 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이가 의학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기분이 어때? 지은이 물었습니다. 좋아. 나 이제 괜찮은 거야? 응, 곧 완전히 좋아질 거야. 태영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와, 그럼 나 의사가 되겠다는 꿈 이룰 수 있겠네.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네요.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요. 민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야. 약속해.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결국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태영그룹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세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힘을 깨달은 것입니다. 민준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최진우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준이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지은과 태영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최 교수를 바라보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중에 교수님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민준아. 너라면 훌륭한 의사가 될 것 같아. 최 교수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의 공동 연구 덕분에 치료가 예상보다 빨랐어요. 최 교수가 지은과 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태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태영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줬으니까요.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 건강해진 거야? 응,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은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와, 그럼 오늘부터 축구 연습 시작할까?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태영이 웃으며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아빠가 코치가 되어줄게. 정말? 아빠 축구 잘해? 글쎄, 옛날에는 좀 했는데. 세 사람이 웃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영그룹 회장실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준 소아의료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태영이 이사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소아 환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훌륭한 계획입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재단 운영은 제 아내인 이지은이 맡을 예정입니다. 지은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한때 민준이 때문에 절망했던 엄마였습니다.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도덮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희망병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태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소아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소아 환자 가족을 위한 임시거주 시설 사랑의 집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지은이 덧붙였습니다. 민준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태영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2년 후인 2027년 봄 태영그룹 본사 앞 광장에서는 김민준 소아의료 재단 3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이 도운 아이들이 200명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된 지은이 무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85명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은이 가족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영과 8살이 된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말하고 싶어. 민준아? 지은이 놀랐습니다. 나도 인사하고 싶다고. 지은이 웃으며 민준이에게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에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심장병이랑 백혈병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꿈이 생겼어요. 민준이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다른 가족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영이 무대로 올라와서 아들과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 가족입니다. 지은 씨와 민준이가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잃었던 아들지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하늘에서 민준이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5년 전 처음 가족 나들이를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민준아, 기억나니? 태영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아빠랑 축구했던 곳이야. 당연히 기억나지.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빠 정장 입고 축구해서 웃겼어. 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뭐니, 민준아? 지은이 물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우리도 행복해, 민준아. 태영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뭔데? 하늘에 있는 지호 형이 나를 정말 보내준 걸까?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태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럴 거야. 지호가 너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준 거야. 그럼 나도 나중에 지호 형한테 감사 인사해야겠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구하면 지호 형이 기뻐할 거잖아. 지은과 태영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태영이 말했습니다. 네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하면 지호도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행이었어요.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여행을 함께 할 거예요. 당연하지. 민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어쩌면 지호가 보내는 축복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해요, 우리 가족.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태영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목소리가 한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픈 5살 아들과 면접 온 가난한 엄마 그리고 그녀를 보고 오열했던 백만장자. 운명적으로 만난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가족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추운 11월 아침 태영그룹 본사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봄날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정말로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고 지은은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태영은 진정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어딘가에서 지호도 그들의 행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옵니다. 지은과 민준이 그리고 태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고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은의 절박한 모성애, 민준이의 순수한 용기, 태영의 깊은 사랑과 속죄의 마음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 상처받은 마음에도 다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 그런 사랑의 힘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